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정각됐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만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 예,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가서 공개 수배 중인 성범죄자 소식입니다. 이거 자꾸 나오네요, 이런 얘기가? 예, 지금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한 강 씨 사회에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예, 그 기자들 막 마이크 발로 차버리고 맞습니다. 했던 그 사람. 예, 예. 그 사람과 비슷하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또 있어서 예.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씨인데 마창진 씨 실명이죠? 예, 실명이 마창진이고요. 예.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 집을 나서서 10km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 네.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의 행방은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2주째라고요? 이제 12일 정도 지났습니다. 12일 정도? 예.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여서 지금 공개 수배를 한 상태고요. 예. 인터넷에 마창진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사진하고 인상 차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50세 남성이고요. 키는 167cm 그리고 56kg의 마른 체격입니다. 이 사람도 50대네요? 아까 강 예. 씨도 50대고. 그렇습니다. 안경은 쓰지 않았고요.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마창진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만기 복역 후에 출소해서 생활을 하다가 지난 7월 말 2달 정도 됐죠. 1달 반 정도 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가 돼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예. 조사를 앞두고 좀 압박감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자발찌가 얼마나 이게 끊기가 이렇게 쉬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전자발찌를 앞으로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내실 있는 관찰, 보호 관찰이라던가 감독을 위한 인력도 확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절단기를 그냥 툭 하면 끊어지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입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새벽에 타결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7시가 사실 총파업으로 예고된 시간이었는데 한 5시간 정도 앞둔 새벽 2시경에 극적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핵심 쟁점이 뭐였죠? 핵심 쟁점이 끝까지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5가지였는데 네.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이라던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예.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등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 17개 정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12차 교섭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예. 이 5가지가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는 근데 극적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당 얘기 들으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새로 뽑은 간호사들하고 예. 또 기존에 원래 일하던 간호사들하고 수당 차이가 시스템이 이상하게 예, 아무래도 돼 좀 있어서 오히려 새로 들어오신 분이 더 많이 받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이번에 개선하는 쪽으로. 네네네. 그 노조의 요구가 그런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노조의 요구에 대부분 이제 정부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린 그 5가지 중에서 뭐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배치 기준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마련해서 10월에 실행하기로 했고요. 생명안전수당이라고 아까 불렀던 그 감염병 대응 지원금도 제도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외에 다른 항목들도 대체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의료진 분들 정말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협의가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세 번째는 신병 확보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그 체포를 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오전 5시 반쯤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진입하고 나서 한 40분 정도 뒤인 6시 9분경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이고
경우도 지난달 18일에 1차 집행 시도했다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혐의가 불법 시위의 주도 이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 3일에 이제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참석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에 지난달 13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죠. 예. 그동안에 양 위원장 계속 그 행보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행보를 이어가면서 10월 20일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의지를 계속해서 다짐했는데 자신이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라는 예.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호송차에 오를 때에도 예. 다른 분들에게 이제 10월 총파업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충돌은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뭐 순순히 응하고 예. 또 동행 의사를 밝히면서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전쟁 선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예, 오늘 오전 11시 이제 양 위원장이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먼저 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주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 1조 원 넘는 필로폰 밀반입 적발입니다. 1조 원이요? 예. 1조 원? 이번에 정말 상당한 양이 적발이 됐는데 예.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요.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필로폰 404.23kg을 적발했습니다. 400kg가 넘는다고요? 예. 이전에 최고가 이제 100kg 정도였는데 110kg 예, 예. 정도였는데 네. 어마어마한 양이 적발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밀반입한 마약 사범 30대 A 씨였습니다. 이게 필로폰이 원래 1kg만 넘어가도 엄청난 양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404kg을 인원수로 따지면요. 예.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1,350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예. 뭐 4-5명 중에 한 명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 이번에 밀반입된 게 적발이 됐고요. 예. 이걸 소매가로 보자면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이른바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해서 1조 예. 3천억 원. 그렇군요. 우리나라 마약 천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이상. 이게 예.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부르기 조금 민망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예. 상대적으로는 청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마약 밀반입된 것이 보면요.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시 이제 호주로 이어지는 그 거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멕시코에서 직접 호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뭐 걸릴 확률이 좀 적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쳐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세탁한 거네 보니까. 예, 뭐 거의 세탁하려다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적발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